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대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가워요. 오늘 오전에 세월호 기억 미사를 본당에서 봉헌하고 오셨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세월호. 네, 기억하자. 네,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오래오래 기억하고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하자라고 우리 신부님께서 많이 강조해서 좋은 미사였어요. 네, 오늘은 꼭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스튜디오에 이 노란 작은 꽃이 마치 세월호를 기억하듯이 이렇게 펴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 아까 우리 동네 오는데 꽃집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펜지가 아주 작은 꽃인데 바람에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 세월호 네. 뭐 우리 잊지 말자 기억하자 리본 항상 그 팽목항에만 가서 네, 걸어뒀잖아요. 네,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지 꽃을 가져와 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영숙 모니카 님도 세월호 벌써 7주기가 되었네요. 다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가슴 아픈 사고가 무뎌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윤철 베드로 님도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 유튜브 그리고 CPBC 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떠나볼 순례지 어떤 곳일까요, 자매님? 네, 오늘 마산교구 명례성지입니다. 네. 명례성지는 마산교구 첫 본당이고 복자 신석복 마르카오 생가터로서 네. 복자의 유해가 현재 모셔진 성당입니다. 네. 마산교구인데 네, 광주를 기준으로 그럼 성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230km 정도 되는데 한 2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3시간은 안 걸리네요. 예, 저희 시즌3부터 라디오 순례에 도움이 될 만한 깜짝 순례픽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픽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곳 명례성지는 낙동강변 노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지난 3월에 제가 갔는데 네. 좀 노을 사진을 멋지게 찍어야 하는데 어떨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그 숨은 일꾼 강철호 라우렌시오 사무장님께서 숨은 일꾼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그분이 당시 직접 네. 찍으신 거라고 네. 저에게 그냥 선물해드리면 어쩌냐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 톡에 넣어준 걸 덥석 받아왔어요. 얼마나 아름답길래 네. 오늘 명례성지를 본격적으로 순례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픽 만나보겠습니다. 명례성지 사무장 강철호 라우렌시오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지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명례성지는 석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자뿐만 아니고 비신자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자전거 순례자들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좋은 풍광에 매료돼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양 무렵에 제가 이제 한 3년여 동안 이런 모습의 사진은 처음 보는데 정말로 황금빛의 하늘을 물들이면서 낙동강이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런 독특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자 현양대회를 우리가 9월 되면 항상 하는데 순교자 현양대회 때도 많은 분들이 밤에 모여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명례성지는 거룩한 성지로서 순교자의 소금 영성에 걸맞는 성지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 노을 사진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말 아름다운데 성지순례 갔다가 이 노을까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 드네요. 근데요, 자매님, 이 명례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방문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꼭 말씀해주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 성지에 이제 가까이 가서는 네, 마을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오토 캠핑장이 있어요. 네네. 저 사진 오른쪽에 오토 캠핑장 쪽으로 가시면 낙동강변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길로 성지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 골목길을 그 승용차가 막 빙빙 돌고 이렇게 있으면 예. 그 유난히도 거기가 유교 사상이 아주 짙은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지 바로 앞에 전주이시 효령대군 제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 순례하실 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 캠핑장으로 네.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 아름다운 풍광까지 만날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곳 명례성지에 잠드신 분이 계세요. 복자 신선복 마르코. 어떤 분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복자 신석복 마르코는 이곳 명례를 중심으로 예전에 소금과 누룩을 그 팔던 행상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밀양 인근에 장날이 되면 두루 장사를 다녔는데 낙동강 건너 가산 나루터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통해서 마포인데 지금은 마산으로 불리는 그곳에 소금 행상을 다녀오시다가 네. 가산 나루터에서 잡혔지요. 그래서 대구 가명으로 이송되었고 그 병인밖에 1866년 3월 31일 39세로 치명하였다고 합니다. 3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하신 건데 네. 안타깝게도 그분의 유해를 모시는 일도 순탄치가 않았다고요. 네, 그러죠. 그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워낙 이곳에 강했고, 네. 그래서 천주학을 믿는 사람은 모두 역적으로 취급을 했대요. 네. 그래서 시신을 모셔올 여건은 도저히 안 돼서 네. 김해 그 노루목이라는 곳에다가 일단 매장을 했다가 1974년에 진영 천주교 그 공원 묘지가 조성됐대요. 그래서 그곳에 또 옮겨 모시다가 이제 2018년 5월 19일 날 명리의 성당에 그 생가터의 기념 성당이 봉헌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 12월 8일 날 복자가 치명하신 지 그러니까 152년 만에 이제 귀향하셔가지고 지금 기념 성당 유해실에 계신 겁니다. 예. 또 이곳 명례성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복자 신선복 마르코의 묘비에 쓰인 내용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때 진영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네. 진영 천주교 묘지 신석복 마르코 묘비에가 명례 출신 이렇게 그 써진 것을 보시고는 그 기록을 뒤지고 찾아서 이제 거미줄과 먼지를 뒤집어 쓴 그때 그 명례 공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축사로 쓰고 있는 명례리 1209번지 바로 복자 생가터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찾게 되셨죠. 그랬군요. 네. 오늘 명례성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에 성모 승천성당이 있습니다. 여기로 함께 이동을 해볼게요. 네, 아까 그 먼지를 쓰고 있던 그 성당이 초기 성모 승천 성당인데요. 네. 그것은 경남 지역 첫 번째 성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세 번째 방인 사제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님이 1903년 선종하실 때까지 초대 신부님으로 계셨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이고 두 번째가 최양업 신부님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세 번째 방인 사제는 세 분이셨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님이시고 명례 성당에서 선종하실 때까지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된 성당이네요. 네. 경남 지역의 첫 번째 성당답게 오랜 신앙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성모 승천 성당,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관련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도 등록이 된 상태라면서요. 네, 초기 천주교의 건축 양식으로 현재 경남문화재 자료 제526호로 등록되어 있고 네. 저 안에 들어가면 네. 2차 바티칸 공예 이전의 제대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요? 네, 남녀 좌석도 구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가운데 성모님은 이제 네네. 어느 해 큰 비바람으로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도 네. 성모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셨대요. 그래서 지금 성당 정면에 모시고 있고요. 네. 또 그 밖에 저기 오른쪽 사진 위에 500년 된 팽나무 네. 여기
포구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도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지요. 지금 화면 오른편에 있는 저 팽나무가 네, 500년이 된 나무군요. 오늘의 명례성지를 이루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 현재 주임 신부님께 직접 들으셨다고요, 자매님. 네, 이곳 명리성지는 지난 사순 시기에 우리 여기 평화방송에서 비대면 사순 특강 해주신 이재민 신부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주 오래도록 성지에 계시면서 기반을 다지셨다고 제가 지난 3월에 갔을 때 네. 그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특강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마산교구 이재민 신부님이 계시던 곳이군요. 예, 네. 본당 신부님이 음. 그 말씀을 해 주시대요. 우리 김명자 자매님이 명례성지 유해욱 요아킴 주인 신부님의 말씀을 직접 담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공소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진영분당에 부임하신 이재민 신부님이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보고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아, 이 중요한 자료가 묻혀져 있는 공소고 이 본당터고 순교자 생가터고 그래서 이제 그 성지 개발을 이제 나중에 하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은퇴하기까지 8년, 9년 정도 여기에 이제 성지 담당 신부로 계시면서 성지 개발을 하셨어요. 큰 공이 있죠, 그 신부님 공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겁니다. 네, 자매님이 또 이곳 명례성지에서 이재민 신부님의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또 책을 들고 오셨어요. 지금 네. 보이는 이 책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그 9년 가까이 그 명례 성지에서 사모하시면서 네. 그 명례 언덕에서 이 사랑의 언덕을 감싸는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그 펴보았어요. 네, 그 당시에 거기서 펴본 와, 같은 내용이라도 명례성지에서 읽으면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 글을 쓰신 신부님께서는 네. 누구에게나 자기의 등을 내어주는 언덕은 세상살이의 소음과 욕망을 피해 찾아든 이들을 말없이 안아주는 명례 언덕의 고요와 평화를 그 책에 이렇게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낙동강변 언덕에 위치하여 밀양과 김해를 잇는 나루토가 있는 곳이어서 네. 예전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들어서 정착하던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 그 책을 보면서 그 시절을 묵상하고 많은 기도에 잠길 수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요. 이 명례성지에 갈 때 꼭 이재민 신부님의 책 사랑의 언덕을 감싸느니 한 권 챙겨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책의 일부를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내용 가운데 102페이지와 267페이지에 쓰인 내용인데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명례 언덕은 가난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더 이상 고민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언덕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녹이며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언덕입니다. 자기만의 힐링과 웰빙을 찾는 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언덕입니다. 명례 언덕이 저를 깨달음으로 안내합니다. 언덕은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자기 모습을 달리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이를 모를 사람들이 조용히 머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네, 낙동강변의 명례성지의 봄에 환하게 핀 이 금계꽃이죠. 네, 금계국, 예. 금계국이라고 그러시대요. 금계국의 모습까지 보면서 책 내용 묵상해봤습니다. 지금 마산교구의 명례성지를 함께 순례 중인데요. 이제 이곳에 있는 마르코 기념성당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네. 마르코 복자의 생가터에 새로 건축된 마르코 기념성당은
복자 신석복 마르코를 기념한 성당인데 먼저 네. 지붕이 명리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이 언덕 아래로 지하처럼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잘 모르고 그냥 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 마산교구 백의원 주교님께서 그 명리의 성질을 표현하신 말씀 중에 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복자를 기념하는 성당이 언덕 위로 우뚝 솟았을 법도 한데 하늘과 강이 보이도록 능성과 조화를 이루어 낮게 들어앉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겸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저기 평지처럼 보이는 거기가 저기 소금 모양으로 채광창이 12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12사도를 의미했고 그 네모 저 창이 소금의 결정체의 형상을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 사진 오른쪽 위에 쪽이에요. 네. 예, 그런데 성당에 이제 들어가 보면 천정에 가죠. 채광창 그 12개의 거기서 빛이 들어와요. 네, 네. 예, 그 채광창의 빛을 통해서 실내가 밝게 되고 거기서 미사가 집전되고 그 유해실에가 복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진짜 신비롭겠네요. 예, 이곳에서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선복 마르코 복자의 얼굴도 만나볼 예, 예. 수가 있다고요. 복자 신석복 마르코 두상 저 부조물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예,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복자께서는 머리가 저리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저 부조물은 불교 신자인 작가분이 특별히 저를 제작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 저 두상 뒤로 지금 얽힌 나뭇가지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은 그 명리의 성지에 있는 500년 된 팽나무 가지로 월계관을 나타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저 두상 아래에 이런 네. 글씨가 있어요. 나를 위해 한 푼도 포졸들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저 글씨가 있는데 그 대구 가명으로 끌려갈 당시에 일가 친척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풀어주게 하려고 하니까 네. 왕강이 거절했대. 영광스럽게 순교하겠다며 목숨과 바꿀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명례 성지에서 다양한 내용들 함께 묵상해봤습니다. 윤철 베드로님이 소아데레사 자매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례 성지 그곳에 80여 년 된 성당이 있는 곳이 있지요. 저도 본당 어르신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예. 하셨고요. 그리고 모니카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른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본당 식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명례 성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모두 같으실 것 같아요. 9832 애청자님도 오늘처럼 흐린 날 성경 한 구절을 들으니까 어느 한적한 숲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나에게 소금이란 생명이다 라는 묵상까지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이야기들 나누면서 명례성지 순례를 하니까 더욱더 그 순례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저희 다음에 성지 순례 떠날 날짜가 5월 7일 금요일인데 이때 어디를 가보나요? 네, 5월 계절의 여왕이죠. 그때 우리가 초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때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수원교구 미리네 성지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네. 미리네 성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묘와 어머니 고술라의 묘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때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삼각동 분당 김명자 소아데레사 자매님과 함께 했고요.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